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주식이죠. 테슬라. 테슬라의 매수 타점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나온 테슬라 뉴스 기사를 몇 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 EU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최대 1조 원의 수익을 전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가스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의 경쟁 업체들로부터 10억 유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배출권 풀이라는 거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이산화탄소죠.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EU에서 도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가 특히나 강력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모든 CO2 초과 배출권을 시정할 경우 보상액은 10억 유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볼보, 벤츠가 구성한 배출권 풀도 최대 3억 유로의 보상금을 챙긴다.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그래서 외국 경쟁 업체들과 배출권 풀을 구성하거나 이런 이제 규제가 오기 때문에 100% 전기차인 테슬라 쪽에서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신형 모델을 깜짝 공개했는데 이건 7,300만 원에 책정이 됐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위태하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전기차 1위가 위태하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아디가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은 이제 단순 판매 대수 면에서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지르게 되겠죠. 시간 문제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저렴한 새 모델이 테슬라를 구원할까 했는데 테슬라는 어떤 가격 정책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한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테슬라가 중국에 내는 세금이 올라간 것도 테슬라의 부담을 키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이제 CATL 배터리를 쓰는데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국을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CATL이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CATL 기술로 메가팩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이제 명단 등재는 즉각적인 제재를 초래하진 않지만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기술적으로는 하방 추세지만은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원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발적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테슬라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어떤 기법은 스윙이나 단타 모두 적용 가능한 캔들 포착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 테스트보다 프리 테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갭 떴으니까 오를 거야. 여기서는 뭐 반등할 거야. 이런 건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백 테스트가 아니고 프리 테스트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림판이나 포토샵 이런 데다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툴을 사용을 못 하신다면은 종이에라도 그려서 오늘 배운 기법들을 한번 프리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맞추는지 예상이 적중하는지 그런 걸 직접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캔들 패턴 3개만 기억하고 있어도 웬만한 신호는 모두 잡힌다는 거예요. 캔들 패턴 3개라는 거는 밑에서 이제 바가지형으로 캔들이 전환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음봉 나왔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는 짝짝이 패턴.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신봉선 패턴.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일수록 지속력이 길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봉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아 일단은 빨간색이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뭐냐? 관망이죠. 관망이라는 거는
요 다음 캔들, 다음 날의 캔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갭이 뜬 거죠. 예, 여기서 갭이 떴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음봉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절반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신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뒷박형이죠. 뒷박형. 바가지형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리고 어 이평선까지 이건 맞닿아 있죠. 이평선이 수렴했다는 거는 다음 날 이렇게 위로 분산을 하느냐, 밑으로 하향 돌파하느냐. 고 이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되죠. 예. 그다음 인제 신호는 갭이 뜬 거죠. 아마 이때쯤에 그 트럼프가 인제 "당선이 유력하다." 이런 뉴스가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올라 버렸죠. 갭이 떴고 그다음 캔들은 패턴은 뭐죠? 요게 바로 인제 신봉선이죠. 예.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날 또 상승을 했어요. 예. 갭이 떴지만은 이게 어떤 장대 양봉은 아니죠. 위아래 꼬리가 많이 달려 있다는 거는 매수세, 매도세가 서로 경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샛별형 캔들에서는 관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날도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다음 날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 날 내렸다면 뭐다?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샛별형에서는 특히 고점의 샛별에서는 관망을 한번 해 주고 다음 날 캔들을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짝짝이에 나오고 갭이 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그다음에 이게 인제 또 상승하는 거죠. 약간 작게나마 짝짝이 나오면서 또 갭이 뜨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연속으로 뭐죠? 다음에 또 대박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캔들이라는 게 제가 패턴을 3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고게 항상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눌림목 매매라느니 아니면 뭐 돌파 매매 요런 식으로 인제 용어를 쓰는데 그런 모든 게 다 이렇게 N자형 패턴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제 올라간다면 이쪽에서 고점 맞고 인제 신호 맞고 떨어지면은 이쪽에서 이제 눌림목 패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뒷박형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연속적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계단식 신봉성 캔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돌파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인제 서로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랑 돌파 매매는 그냥 한 몸이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차트로 돌아가서 상승을 계속하죠. 상승을 계속하면서도 요런 그 신봉성 캔들이 계속 나와 줍니다. '더 가겠다.' 고스톱에서 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인제 우리가 항상 그 상승의 캔들 상승의 각도는 45 도가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45 도를 넘으면 일단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점 찍을 때 보면은 항상 가파르게 올라요. 왜 가파르게 오르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막차를 탄 불나방들이 붙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전에 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매수세, 매도세 경합을 하면서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샛별형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제 더 가는지 인제 안 가는지는 다음 날이 돼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음봉이 크게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수분들은 이제 고점을 찍고 다음 날 음봉이 떨어질 때 요거까지 보고서 팝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또 인제 애매한 캔들이 하나 보이죠. 샛별형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뒷박형이 뒷박형이죠. 뒷박형이 그려지려고 하다가 여기 이날은 몰라요. 이날은 잘 몰라요. 서로 또 경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날 보니까 어때요? 양봉이죠. 양봉이에요. 그럴 때는 들어가는 거죠. 일단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인제 관망이죠. 그다음 날 뭐가 나와요? 음봉이 나오면 그때 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인제 내려가고 이때쯤 내려오면 '아 하향 돌파하겠구나 이평선이.' 그럼 이때는 항상 관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는 뭘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매매를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다시 또 짝짝이죠. 긴 음봉 내려왔다가 긴 양봉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캔들이 21선 밑에 있다라는 거는 21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특히나 이제 테슬라처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정말 천문학적으로 많은 그런 차트에서는 차트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여지없이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역 V자 패턴이죠. 대박형이라는 거는 밑에서 올린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역바가지예요. 바가지가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앞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신호예요. 자, 그러면 인제 백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건 프리 테스트, 사전 테스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캔들이 그려질 것이냐. 인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요런 식으로 됐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캔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긴 뎃박 아니면은 역신봉선이거든요. 역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시 반이죠. 장이 11시 반 시작하니까 11시 반부터 한 1 시까지는 관망을 하세요. 예. 초반에는 어 가격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관망을 하시다가 아 차트가 인제 바가지형으로 굳어진다. 뎃박형으로 굳어진다면 21 선까지 420 선까지는 우리가 단기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아 밑으로 역신봉 선형 캔들이 나온다면은 이건 아마 여지없이 60 일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일단 그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3분봉이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도 여러 가지 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 짝짝이 나오면은 여지없죠. 예.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서도 이게 V자 캔들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이게 3분 봉이니까 봉 2개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인제 역바가지형 혹은 역짝짝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제 팔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음봉 보고 파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쪽 보시면은 이게 인제 투 바닥이죠. 쌍바닥. 여기까지 합하면은 쓰리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제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에서 이게 팅팅 이제 튕겨 올라가는 거죠.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여기서는 인제 아가리 쫙 벌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라는 건 컨센서스죠. 시장이 이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어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했다면은 여기서 사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인제 경합을 하는 캔들상의 경합의 모습이 보이는데 짝짝이 패턴이 나오면서 쭉 미끄러지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인제 뎃박형 비슷한 캔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쭉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강력한 신호죠.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짝짝이, 그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짝짝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인제 큰 그 규모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발라먹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테슬라보다는 좀 더 작은 스몰 캡 등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짝짝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V자 반등 나오면서 짝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역바가지 모양 나왔고요. 예. 요런 거를 인제 잘 보셔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과거의 어떤 차트를 보고 우리가 '아 여기서 샀으면 됐겠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프리 테스트로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 툴을 못 쓰신다면은 캔들을 직접 프린트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그려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접 지금 우리가 돈을 넣어 가지고 예 수익이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일수록 지속력이 길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매한 신호일 경우에 긴가민가해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패스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인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가운데 공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봉이나 분봉상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 캔들은 포착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낙주매매라든지 우리가 고점 탈출할 수 있는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 급하게 매매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봐도 똥볼이 들어오는데 그냥 스윙을 하는 그런 타자들이 있죠. 그럼 뭐 100에 90은 아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쉽고 당연한 그런 논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테슬라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